폴란드 남동부 조용한 도시의 이상한 중심, 관광지도의 중심에서 살짝 벗어난 이 도시는 겉보기엔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언덕 위에 있는 한 미술관은 폴란드 현대미술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강력한 시선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노크 역사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사노크 역사박물관은 본래 지역의 역사, 민속, 성화, 중세 유물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술관의 성격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시슬라프 백신스키의 대규모 기증입니다. 현재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백신스키 컬렉션을 보유한 장소입니다. 회화, 드로잉, 사진, 디지털 작업까지 그의 예술 인생 전체가 이 공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과 달리 한 인간의 내면사를 보관한 장소가 됩니다. 이 작품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스키의 대부분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미가 고정되는 순간 공포는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기둥 같은 구조물. 그 위에 놓인 불씨, 혹은 제단, 혹은 시신의 잔해처럼 보이는 무엇. 하늘은 불타는 듯 붉고 공기는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식물도 물도 인간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축적 질서는 너무 정확합니다. 이 공포는 혼돈이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파멸입니다. 백신스키는 자신의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공포를 그린 적이 없다. 다만 내가 본 이미지를 그렸을 뿐이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그림이 서사나 상징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는 지옥도 없고 종말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것은 이미 붕괴된 이후의 시간입니다. 관람자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하지만 작품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이 그림의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사노크 박물관은 폴란드에서도 손꼽히는 동방 기독교 성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들은 그림이라기보다 기도의 도구에 가까우며 사실적 묘사보다 영적 질서와 상징이 우선합니다. 백신스키의 작품과 나란히 볼 때 이 성화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초월을 시각화하려는 오래된 방식을 대표합니다. 1956년의 백신스키는 우리가 흔히 아는 폐허의 화가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주로 드로잉, 그래픽 실험이 중심이고 형태는 아직 세계를 만들기보다 시각의 반응을 시험합니다. 화면은 구체적 서사 대신 무언가가 생기려다 실패한 흔적처럼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1971년 무제작들에서 중요한 변화는 공간이 이야기의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엔 형상이 떠다녔다면 이해부터는 화면이 무대, 사건 구조로 굳어집니다. 시선이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게 길, 통로, 입구 같은 진입장치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시기의 공포는 괴물 자체가 아니라 어딘가로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공간의 강요에서 발생합니다. 1972년은 백신스키의 클래식한 세계가 정착하는 시기입니다. 화면에는 종종 먼지 낀 하늘, 건조한 대기, 죽은 색, 황토 갈색 회색이 깔리고 인물은 있어도 주체가 아니라 잔해처럼 취급됩니다. 특히 2회부터는 무서운 장면이 아니라 무서운 기후가 핵심입니다. 즉, 무엇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고도 관람자가 이미 끝났다는 감각을 먼저 받게 하죠. 1973년의 특징은 혼란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기둥벽, 탑, 프레임 같은 수직 수평 구조가 단단해지고 그 구조가 인간을 보호하기보다 가둬버립니다. 화면이 마치 건축 도면처럼 느껴질 정도로 공간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자는 괴물을 무서워하기보다 이 세계가 너무 논리적이라서 불안을 느낍니다. 1974년 무제작들엔 종종 고딕 성당 제단 성소를 연상시키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곳에 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남아있는 건 의식의 공간이 아니라 의식이 끝난 뒤의 껍질입니다. 빛은 구원이 아니라 노출로 작동하고
어둠은 악이 아니라 공기처럼 고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교적 형식은 유지되는데 내용이 비어 있어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1976년 무제작은 괴물보다 인간의 잔여물에 가까운 형상을 자주 보여줍니다. 얼굴이 없거나 얼굴의 기능, 눈, 입이 망가져서 더 이상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 형상은 살아있는 듯 보이는데 바로 그 지점이 불쾌감을 만들죠. 이 시기에 백신스키는 공포를 폭력으로 묘사하지 않고 정체성의 소거로 만듭니다. 1979년대의 화면은 풍경이라기보다 도시의 골격처럼 보입니다. 탑과 구조물은 있지만 생활의 흔적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자는 여긴 어디지? 가 아니라 여긴 왜 이렇게 비었지? 를 먼저 느낍니다. 색은 더 절제되고 공간은 더 깊어집니다. 공포는 사건이 아니라 공허의 지속으로 바뀝니다. 1980년대 초반으로 가면 화면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붉은 기운이 줄고 회색, 흑색, 탁한 베이지가 지배하면서 그림은 더 차분해지는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이 시기에 백신스키는 관람자를 놀라게 하기보다 도망칠 출구가 없다는 확신을 천천히 주입합니다. 작품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더 오래 남습니다. 1982년 전후의 무제작들에서는 질감이 핵심입니다. 피부 같은 표면이 금속처럼 보이고 금속 같은 면이 살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등장합니다. 즉,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불분명해져서 보는 사람이 계속 해석을 바꾸게 됩니다. 이 혼합은 단순한 SF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 유지하던 기준, 살뼈 표정 자세가 붕괴했다는 선언처럼 작동합니다. 1984년 무제작은 구성의 완성도가 특히 높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 배치가 정밀하고 빛의 방향이 명확하며 화면 전체가 한 번에 설계된 느낌을 줍니다. 이때 공포는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입니다. 너무 완벽해서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죠. 1985년에는 얼굴 혹은 머리의 변형이 더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굴은 감정을 전달하는 장치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붕괴하는 방식을 응축한 표면이 됩니다. 눈이 보는 눈이 아니라 구멍이 되고 입이 말하는 입이 아니라 균열처럼 보일 때 관람자는 인물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침묵이 작품의 핵심 감정입니다. 사노크 역사박물관을 나설 때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신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를 하나 얻게 됩니다. 이 미술관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보여줍니다. 인간이 끝까지 외면하려 했던 풍경을.